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상담 마치고 왔습니다. 네, 저도 방금 끝났습니다. 오늘 분석을 해야 될 아파트가 어디죠? 오늘은 영통 롯데캐슬 A클래스 1, 2블록으로 나눠져 있는. 여기 아직은 입주 좀 남았죠? 네네네. 지금 예정일로는 22년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12월이니까 너무 좀 급하지 않냐 생각될 수도 있는데, 뭐 저희가 망포 푸르지오 것도 찍을 정도면 그렇죠. 네. 딱 어떻게 보면 제일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미리 눈도장을 찍고 그 사이에 천천히 오시는 얼리 어답터 분들 위주로 저희가 홈 스타일링을 해드리니까 우선 소개가 빠졌죠. 저희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저는 브라스코 가구의 루카 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대표고요. 도글에서 살다 왔고, 원래 저희가 이제 OEM 공장을 이제 운영을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어느 날부턴가 이제 이런 특화된, 신축 아파트에 특화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브랜드에 납품하고 있는 제품을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해서 그 해당되는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해당되는 소비자층에 맞는 옷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가구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가구가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그 외관상으로 예뻐야 될 소파나 어떤 식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신축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납, 그거를 이제 옵션처럼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해주는 아이들 방 수납부터, 안방에는 붙박이부터, 드레스룸 특화부터, 이런 여러 가지 그 가구 관련된 일을 진행하는 홈스타일링에서 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루카 부장이라고 합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홈스타일링, 브라스코 홈스타일링 팀에서 커튼, 블라인드, 패브릭 쪽을 담당하고 있는 더 커튼 염대성 실장입니다. 저도 이제 염실장이라고 하는데 대표고, 저도 이제 지금은 소비자분들 만나서 1대1로 미팅하고 컨설팅 도와드리고 있지만, 뭐 원단 도매부터 생산, 그리고 납품까지 다 직접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인데, 이제 염실장이라고 하는 건 제가 커튼 블라인드 일을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그동안 계속 염실장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의 고유명사죠. 대표로 있지만 그냥 염실장의 더 커튼에서 항상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고 있고, 또 브라스코랑 협업해서 이제 예쁜 집을 만드는데 커튼 블라인드 쪽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흐르듯이 방금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 자체에 뭔가 이렇게 기성화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성화는 돼 있지만 좀 집에 좀 1대1 맞춤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커튼 블라인드를 담당하고 있어서 같이 좀 이렇게 시너지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따로따로 활동은 오랫동안부터 했어요. 그래서 뭐 동탄 그곳 하면 저희를 말하는 건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동탄 같은 경우나 망포권에서 커튼하면 염실장이라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왕이면 그 윗옷 아랫옷 패션으로 따지자면 잠바부터 치마까지 같이 맞춰서 코디를 해주는 장소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보통 가구점에서 커튼을 소개시켜 드리면 이제 명함을 하나 드리는 정도, 또는 반대로도 커튼에서 요 가구 한번 가보실래요? 이 정도인데, 같이 아파트 해당 그 신축 아파트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평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고, 또 그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내부 자재의 색상도 같이 파악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게 되면 인테리어 없이도 집이 어떻게 나오죠? 예쁜 집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일단은 이번에 저희가 다루게 될 거는 이제 그 또 롯데캐슬 계열인데, 저희가 롯데하고는 참 많이 일을 하죠. 좋은 기억도 많고, 롯데캐슬, 롯데 계열은 일단은 그 동탄역 롯데캐슬에서부터는 정말 홈스타일링을 같이 많이 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나노시티 롯데캐슬이죠. 네. 거기는 이제 벌써 임장도 다녀오고 영상도 좀 찍고 그랬고, 요번에는 이제 또 우리 영통 쪽에 들어가 있는 대형 단지 롯데캐슬 A클래스. 몇 세대죠? 정확히는 1블럭이 642세대, 그리고 2블럭이 609세대 해서 1200세대. 외우셨네요. 네네네. 아까 좀 봤어요. 더하기까지는 안 해봤는데 대충 1200 몇 세대 정도 될 것.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어쩌면 하나의 한 단지로 묶이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망포권에서는, 영통권에서는 저희가 영통 힐스테이트, 영통 망포 아케라고 하죠. 아이파크 캐슬.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케 3단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역 특성상 반정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반정 4, 5단지까지 이제 저희가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L클러스도 결국은 마지막 마무리를 해서 아마 이번에 분양했던 망포 푸르지오를 제외하면 여기가 이제 가장 마지막 신축이 될 확률이 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기 평형 타입이 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74 그리고 84 세분화, 그다음에 대형 평형 107 AB 이렇게. 지금 10시인데 저희가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84A, 84D 그리고 107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7 타입도 있네요. 아까 네, 그러니까 좀 84가 중복되는 스타일이 많아서 그 중에서 A랑 D를 뽑은 것 같고, 그리고 107은 또 따로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3개만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있고, 평면도는 전부 다 있어서 좀 분석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보러 가시죠. 가시죠. 네, 79 타입인데요. 네. 31세대밖에 안 됐는데 31세대 분들도 다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포배 구조네요. 네. 포배 구조고 조금 특이점이 이제 요게 단점 있습니다. 단점. 지금 뭐 약간 워킹 클로짓처럼 이제 이렇게 롯데가 잘하는 이런 걸 좀 만들어 놨는데 사실 실효율성은 좀 떨어집니다. 수납에 있어서는. 근데 자꾸 이 창문을 조금 만드는 게 사실 좋진 않은데, 일단 드레스룸은 조금 협소하죠.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붙박이를 놓기가 조금 애매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인 홈스테이링 하면서 캐바이캐로 진짜 다 다르게 나갈 거기 때문에, 이거 근데 저희가 동탄형 롯데캐슬에서도 많이 정말 많이 겪어본, 봤죠. 네, 여기를 아예 그냥 붙박이로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또 하나 특이점이 끄트머리에 있는 방에다가 붙박이를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돼 있네요. 중간에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방의 크기가 같다는 뜻입니다.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복사를 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거 유상 옵션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거 그대로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스코에서는. 반면에 이 부분은 제가 확장 안 된 부분에서 스카이뷰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왜냐면 크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쪽 부분에 이제 아일랜드가 위치를 하게 된다면 식탁 자리는 좀 좁게 나옵니다. 이 식탁 자리는 사실은 크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 1500, 1600짜리가 맥시멈으로 나올 확률이 있는데, 요거는 이 31세대 분 중에서 4인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2인 가족분들은 제가 좀 특이하게 다이닝룸 체제로 식탁을 큰 거를 차라리 다른 방에 다이닝룸으로 조금 변형시키는 그런 홈스타일링을 아마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소파 자리는 똑같이 한 3,400 정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어느 쪽에 놓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간섭 생기는 요인은 없고. 그래서 가구적인 거는 요 정도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전형적인 그냥 포베이 구조고요. 네. 팬트리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좋아요. 맞아요. 수납이 많죠. 네, 수납은 괜찮은 편입니다. 단점은 요거 하나. 자, 커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냥 요거를 기준 잡은 게 7, 9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7, 9로 보지, 사실 그냥 84라고 봐도 거의 무관할 정도로 그냥 기본적인 포베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만 좀 더 크면 84 되지 않아요? 그냥 그 앞에 네이밍만 언이어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커튼 블라인드도 딱히 7, 9라고 해서 주의하실 건 없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쪽창이 나와 있는 집에 좀 주의사항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 거실이랑 방 먼저 설명드리고 여기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거실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커튼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또 취향에 따라 블라인드를 들어가셔도 되는데, 커튼일 때는 기왕이면 끝에서 끝, 벽에서
벽에서 벽까지 풀사이즈로 빼주시는 게 좋고, 근데 블라인드도 풀사이즈로 빼시려는 분들인데 되게 어색해요. 블라인드는 웬만하면 창문의 크기에 맞추시고 그 분할되는 거를 창문의 모양으로 맞추시면 되는데 여기는 2분할입니다.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이게 8사는 3분할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아직 제가 8사는 안 봤지만. 그래서 블라인드는 쪼개주시는 게 좋고 커튼은 끝에서 끝까지. 방들로 넘어가면은 창이 반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블라인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동탄역 롯데 때도 그런 의뢰가 많았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2인 가구일 때는 다양하게 쓰시겠지만 뭐 3인 4인이라서 안방에서도 침실 공간인데 여기도 침실 공간이다, 그럴 때는 꼭 반창이니까 블라인드 해야지가 아니라 반창에도 커튼 많이 하시거든요. 단열 때문에. 네, 반창 커튼으로 맞추는 방법도 있고 반창임에도 불구하고 풀사이즈로 맞추는 사례들도 있어요. 이게 되게 어색할 것 같지만 실제로 시공 사례들을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반창인데 풀사이즈로 뺀 것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그 니즈, 예를 들어서 난 보온이 필요해, 근데 꼭 반창이라고 블라인드를 고집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좀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여기는 저희가 그 밝기 치수로 따지면 네. 여기는 좀 밝게 가야 돼요. 왜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1부터 3 사이로 가야 네. 될 거예요. 총 저희가 10단계로 따지면 10이라고 봤을 땐. 네네. 네. 그리고 이 측면창이 아까 우리 루카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완전히 막는 집도 있을 거고 또는 벽 쪽만 붙박이를 세워서 이걸 살리는 집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창문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맞아요. 이게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안방 문으로 제일 먼저 보이는 창이 거실창이 아니라 이 창이 먼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기왕이면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드레스룸에 창이 없고 주방창이 작으니까 뭐 거실 구매, 안방 구매, 방 2개 구매, 얘는 서비스, 이런 포메이션으로 가도 되는데 기왕이면 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투자하셔서 거실에서 딱 처음 보였을 때 조금 더 얘가 좀 위압감이 있으면 집이 좀 고급스러워 보인다. 이문 여는 순간에 좀 고급스러워 네, 보이는. 얘가 제일 먼저 보이니까.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다 뭐 우리 브라스코의 뭐 붙박이 세트가 딱 들어가면은 그런 자재 색깔이랑 맞춰서 하나의 이렇게 한 세트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수납에 큰 그 부담만 안 느낀다면 저는 여기에 그냥 반장을 길게 짜는 게 더 넓어 보이고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럴 경우엔 이거는 이제 마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붙박이로 여기를 앞에를 막았을 경우에는 네. 그때는 제일 저렴한 걸로 그냥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예 안 보일 때는 우리 이제 보통 창이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기본으로 가셔도 돼요. 창이 살아 있을 때만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가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없을 거예요. 79가 없어요. 왜 없냐면 84랑 똑같다고 하니까. 아, 맞아요. 84, 제가 알기로는 84D랑 똑같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12월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사전 점검을 하게 되시면 꼭 신청. 그거를 떠나서 사전 점검 때 본인들도 처음 보게 될 거예요, 이 집을. 그래서 굉장히 조금 궁금해하시는 케이스도 더 많을 거고, 예, 조금 살얼음 걷는 기분,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이런 있겠네요. 프레임이 아직 안 잡히는 네. 그런 느낌. 장단점이 아니라 그렇다고요, 여러분. 네네네. 나쁜 건 아니죠, 그게.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 84A 타입이 메인입니다. 네. 550세대, 1200세대 거의 반이죠. 276, 273 그냥 각자 세대에서 그 메인 즉 거의 반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데, 자,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네. 아, 여기는 창문이 없습니다. 네. 정말 전형적인 환상형 포베이. 그냥 FM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단 장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드레스룸이 커진 건가요? 예. 팬트리가 없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옵션화를 뭐 시켜서 수납을 좀 이렇게 붙박이나 이런 거 하는데, 이건 어차피 아무 데서나 붙박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네, 보통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없는 거라고 치고 요게 그냥 드레스룸이거든요. 일자로 그냥. 근데 여기까지 생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과도하게 옷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붙박이가 필요가 없는 구성이에요. 대신에 이분들도 이제 이 고민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잔물건은 어디다 놓냐. 근데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여기 팬트리가 있어요. 이게 정말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대기업의 힘이. 알파룸이 없을 뿐이지 왜 우리는 알파룸이 없냐라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께 제가 그래도 좀 좋은 방향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신들의 알파룸이 이걸로 변했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쪼개져 있네요. 실제적으로 알파룸이 있는 요즘 지금 입주 준비를 하고 있는 데는 이게 없으니까 또 똑같은 곡소리가 나오거든요. 그쵸. 우리는 수납이 부족하다, 우리는 팬트리도 없다. 그래서 일단은 4인 가족 중에 서재 하나의 그 존재가 안 한다는 그 단점 빼고는 수납 쪽으로는 어느 정도 라운드업이 된 그런 유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탁은 한 1800짜리도 분명히 들어갈 거고 옆으로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소파 쪽은 양쪽이 한 3600, 700 정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뷰에 따라서 어느 쪽에 놓으셔도 무방하고, 붙박이를 하셔도 되지만 제 생각엔 여기다가 안방 침대를 놓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요즘에 뭐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염실장 요즘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게 더블 침대죠. 투싱글. 투싱글을 여기다가 양쪽에 슈퍼싱글 2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오고, 정말... 여기도 정말 특이한 게 이쪽 중간에 있는 방에다가 그 무상 붙박이 하나를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복사를 하냐 안 하냐만 중간에 남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드레스룸이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게 잘 빠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문도 있고 환기도 잘 될 거고, 여기도 보면 창문이 있기 때문에 뭐 환기는 아주 끝내주죠. 네. 이거는 큰 특징이 없어요. 그냥 FM이네요. FM, 모범생 전교 1등. 단 방 하나는 없지만 네. 나머지가 다 평균 이상으로 잘 맞춰졌다. 완벽한데요. 그래서 스타일링을 안 하면 다 똑같이 보일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좀 돋보여야 될 수도 있죠. 너무 세대수도 많고 평면이 맞습니다. 갖고 있는 저희가 아직은 다른 평형 타입을 못 봤지만 우리가 지금 단점이 거의 없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개성이 없다는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무난하다. 찾고 찾는다면 단점을. 근데 사실은 단점은 없는 평형 타입이에요. 일단은 84A는. 커튼 쪽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커튼도 사실은 똑같은 입장이긴 합니다. 뭐냐면 정말 꾸미기 좋은 집이에요.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단점도 하나도 없고 꾸미기도 좋고, 그냥 판상형 포베이로 돼 있어서 거실에 보통 커튼 또는 블라인드 셋업 들어가시고, 안방에 커튼, 방에 블라인드 또는 커튼 블라인드 들어가시면 되는데, 방들을 고르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반창이니까 블라인드를 한다, 아까 79 타입에 설명드린 것처럼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이 붙박이가 유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붙박이가 들어갈 때는 또 누군가의 침실이 될 수 있고, 침실이 된다면 반창이라 하더라도 커튼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 다만 커튼으로 뺐을 땐 꼭 전체에서 전체를 가야 된다라는 뭔가 사명감을 갖고 하지 마시고, 커튼이어도 반으로 쪼개도 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고, 여기서 제가 아까는 안방에 이 측면창에 좀 힘을 줬는데 그게 없는 대신에 여기가 생겨요, 주방이. 그래서 거실에 보통 제가 일을 뭐 정말 오래 한 건 아니지만 13년째 해보고 있는 결과 거실에 힘을 안 주는 집은 없어요. 차라리 다른 데는 안 사더라도 거실은 대부분 사시는데, 보통 고객님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에서 이걸 거실 섹션과 주방 섹션으로 나눠버리고 거실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사는데 주방은 그냥 포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고른 거실이 많이 무너지는 걸 봐서, 거실이 조금 상위 레벨 제품을 고르셨으면 여기를 똑같은 걸 사는 건 좀 이상해요. 얘가 커튼인데 얘가 커튼일 수는 없으니까 블라인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수준은 맞춰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추천이고, 예를 들면 여기가 차르르다, 그럼 우드 블라인드 화이트 또는 요즘 많이 하는 알미늄 화이트, 여기를 내가 겉지 속지로 살 건데 겉지를 내가 그레이 톤을 썼다, 그럼 그레이 톤에 좀 애쉬 그레이 우드 블라인드, 이런 식으로 너무 콤비나 롤 스크린처럼 기본형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가는 것도 괜찮다. 사실 84 타입은 여러 가지 설명 빼고 이 거실 하나만 설명하고 그것만 잘 나와도 모든 집이 아마 예뻐질 거예요. 저희가 솔직히 옷을 입을 때 아무리 예쁜 정장을 입어도 하얀 양말을 신으면 안 어울릴 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요게 티가 내는 거예요. 요걸로 그 사소한 거지만 이걸로 맞추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모델 하우스가 있거든요. 네. VR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보고 설명하기 때문에 아직은 언급은 안 돼 있지만 분명히 만약에 창호가 어두우면 이걸 가릴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맞아요. 네, 그때 집이 좁아 보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모아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네. 여기도 116세대입니다. 87, 29, 1블록에 더 많네요. 근데 의미가 없는 게 같이 입주하지 않나요? 입주시기 같아요. 22년 12월. 그러면 그냥 1블록, 2블록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이거 똑같고요. 여기 똑같고요. 여기도 똑같고 뭐가 다르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세대 라인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유상 옵션에 근데 캐슬 홈 가든이 뭘까요? 다시 그거를 분리를 하는 거네. 네, 옛날 집처럼. 테라스 같은 느낌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아마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돼 있는 집 있으면 3천도 안 나와요. 돼 있는 집 있으면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이거. 그렇죠. 돼 있는 집은 저희가 환영합니다. 요즘 가드닝이 홈 가드닝이 유행이니까. 다시 한번 84A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B타입이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없어요. A랑 겹쳐서. 예, 저기 B타입은요 지금 봐서는 생략할게요. 네, A랑 같습니다. A, B를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같이 묶어도 돼요. 지금 거의 다 유사하거든요. 약간 저희가 지금 막 보는 거라서 이건 틀린데 왜 그러지 하는데 전반적인 지금 체크 포인트들은 같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네. 84 C타입, 여기도 251세대, 144에 107. 자, 한번 볼까요? 여긴 다릅니다. 네. 일단은, 네. 84랑 79를 더 해놓은 느낌이에요, 여기는. 79의 큰형이라고 보고 네. 싶어요, 저는. 일단은, 전형적인 우리가 롯데에서 많이 봤던 이 반창, 측면창. 네. 거기에 팬트리, 사실은 거의 비슷하네요. 네, 이게 늘어났어요, 그냥. 주방이 빠졌고. 네, 맞아요. 고민이네, 이거. 네, 고민이네. 근데 드레스룸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왜 그럴까요? 주거 전용 면적, 우리가 분석할 시간에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네. 설명 들어가시죠. 네. 어차피 79랑 비슷하더라도 일단 우리의 설명을 합시다. 네. 일단은 가구는 식탁은 의외로 여기가 세로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봐야 돼요. 저희들도. 네. 소파 자리는 양쪽에 놓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역시 특이한 부분은 맨 끄트머리에 있는 방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방에 그 붙박이 하나를 위치를 시켜줬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 팬트리가 크게 나와서 수납에 대한 그런 욕구는 다 채워져 있지만 이제 그만큼 이 위치에 원래 들어가야 될 알파룸은 없다는 거. 그런데 조금 인정하긴 싫지만 84AB보다는 확실히 조금 불리한 게 바로 요 창문도 있을 뿐더러 드레스룸이 많이 작습니다. 네. 여기는 이 84C 몇 세대죠? 여기 우리 84C 251세대 분들은 수납에 대한 압박을 분명히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나중에 얘기를 나눠봐야 돼요. 최악의 경우 이쪽에 붙박이를 못 놓기 때문에 막는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쵸. 그럴 때는 이 팬트리를 털어서 요거를 드레스룸으로 환원시키는 방법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고요. 커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커튼 블라인드도 기본 아까 7, 9, 84 동일한데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거실은 이제 아까 84 A, B도 그랬겠지만 딱 보시면 3Bay로 이제 바뀌었어요. 아까 79 타입에는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였는데 이제 작은 거 2개, 큰 거 한 차. 여기는 만약에 내가 블라인드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걸 2분의 1로 쪼개는 게 아니라 이거 되게 당연히 아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n분의 1 그러니까 창이 2개로 갈 거면 120, 120이 아니라 그냥 90, 90, 180 이런 식으로 이 창문의 모양대로 쪼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측면창 이게 아마 79보다 창문 사이즈가 조금은 커질 수가 있어요. 이게 평형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네. 들어올 때 여기서 바로 보이니까 네.
예를 들면 내가 선택지가 10,000원짜리 블라인드가 있고 50,000원짜리 블라인드가 있다. 그러면 그냥 50,000원짜리로 가시면 돼요. 그게 어떤 색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여기에 맞추는 커튼색을 쫓아가면 되니까 10,000원짜리랑 50,000원짜리가 있으면 50,000원짜리 사는 게 좋고, 그 10,000원짜리는 어디다 넣는 거냐면 요 드레스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곳을 꾸미는 방법과 눈에 많이 안 보이는 곳을 꾸미는 거는 투자의 차이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창문이 있는 건가요? 여기 아마 밑에 조그맣게 있을 수도 있고 이쪽 다용도실이 있어서 이따가 없을 수도 보조 있을 것 한번. 같아요. 모델하우스에서 봐야 될것 VR에서 같아요.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실은 벽 끝에서 벽 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샤시색이 무거울 수 있는 확률이 있죠. 동탄역 롯데캐슬 때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최대한 원단 밀도를 바짝 줘가지고 이제 최대한 샤시를 많이 가려질 수 있게끔. 이게 만약 어두운 샷이면 이 어두운 샤시를 가리겠다고 고객님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물론 저희는 겉지 속지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제 겉지를 이런 거랑 비슷한 색을 사세요. 그래서 난 저녁에 닫고 있어야지 하는데 이 샤시 가리려다가 이 면 자체가 다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좀 좁아 보일 수 있죠. 병풍 치는 거예요? 네. 샤터 내린 거예요? 그냥 하나의 벽이 생겨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왜냐면 샤시색 맞춘다고 해서 많이 맞췄으니까 요즘 나오는 이런 밀도, 굉장히 고밀도에, 그리고 2배주름 말고 2.5배까지 아주 풍성하게 잡아서 원단 자체의 두께로 이 샤시를 커버해 주는 게 집이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너무 원단을 두껍게 하면 또 주름 형상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름을 많이 넣으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있는 밀도에 주름 자체를 좀 높이면 좋습니다. 이게 무조건 원단이 두꺼워진다, 막 원단이 안 보인다라고 좋은 게 아니고, 우리 뭐 옷도 막 무조건 두꺼워진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적절한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 마지노선을 좀 지켜주면서 이제 주름을 많이 잡아주시면 아마 조금 더 볼륨감 있는 거실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84C는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251분이죠. 네. 세대. 3인 가족 이하, 즉 신혼부부나 3인 가족까지 자제분 1명, 그분들 오시면 제가 정말 예쁜 집으로 꾸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4인 말고 3인까지. 그 이유가 그렇게 되면 여기가 잘만 꾸미면 84A보다 훨씬 넓어 보이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건 영업 비밀이니까 오시면 알려드릴 거예요. 자, 84D 178세대. 이 블록에 더 많죠?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 어차피 다 같이 입주하시는 분들이시고, 다 같은 패밀리시고. 드디어 타워형이 나왔네요. 아,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가 좋아하는 타워형. 저분들은 왜 비인기 타입인 타워형을 저렇게 좋게 보시나? 요즘에 비인기라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A클래스는 모든 평형 타입 다 부러워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바로 성공을 하셨다는 거예요. 반반이에요.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릴까요? 나쁜 소식부터 알려드릴까요? 그래도 좋은 소식을 먼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은 소식. 아일랜드를 옆으로 돌렸다. 가장 중요한 거. 요거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딱 두 군데예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하고, 그리고 바로 광교산 더샵 포스트파크. 요즘 물론 수지까지 가면 수지 스카이뷰도까지도 넣어드릴게요. 푸르죠. 거기까지. 이 아일랜드가 이렇게 꼭지형으로 나왔을 땐 여기 참 식탁을 붙이는 게 애매했습니다. 항상 아쉽다고 하셨어요. 돌출되고 돌출되지 않아도 보입니다. 이 다리가.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옆으로 이렇게 조금 돌려서 하는 그런 스타일링을 좀 좋아할 거고요. 안 좋은 소식도 말씀드려야죠. 역시 이쪽에 후면 창을 하나를 발생했어요. 그것도 반창으로. 요거는 절대로 드러내서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시크릿 홈 방식대로 하면 어떻게 하죠? 이거를 기역자 커튼으로 다 커버해버리죠. 아예 이 자체 존재 여부를 죽여야 돼요. 누가 봤을 때 저기에 큰 창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커버해버리죠. 요거는 중간에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어쩔 수가 없어. 요거는 제가 한번 살짝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영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 이례적으로 연관성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쵸. 자, 여기 보면 이쪽에 원래 창문이 있는데 아예 커버를 해버리죠. 그쵸. 이렇게 기역자로
이분은 뭐 저하고 친한 저기 고객분이니까 용서해 주시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식탁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 보면 창문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게 가려졌고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식탁 놓기가 부담스러웠죠. 요게 이만큼 튀어나오니까 식탁을 여기에 이어서 붙여야 된다는 이런 건 나중에 저희 브라스코 채널에서 또 보시면 되니까 일로 다시 넘어가자면 네. 그래서 결국은 코너형 소파 놓으셔도 되고요. 반대로 요즘에 꺾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쪽 부분을 같은 몸처럼 이렇게 환원시키는 게 나으니까 여기는 오히려 걷지를 뭐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럴 때는 커튼 쪽에서 말씀해 주시면 지금 미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이쪽 포인트만 하시는 게 낫겠죠? 여기를 만약에 걷지를 하면 맞아요. 걷지 속질 생각하시면 얘가 걷지 속지면 얘도 따라가야 되고 그럼 집 자체가 너무 벌쾌해지니까 차라리 속지를 고밀도로 가지고 양쪽을 기역자로 꺾어준 다음에 그래도 걷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루카 부장님 말씀처럼 폭을 5폭, 6폭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게 아니라 좀 날씬하게 한 3폭 정도, 반절 정도만 사셔서 기둥 필라처럼 그냥 딱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이크 걷지로 넣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집을 좀 멋지게 꾸미는 영업 비밀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아 여기가 드레스룸이 없구나. 네. 아예 드레스룸이 없네요. 여기도 수납에 대한 압박을 팬트리 하나 여기에 있고 분명히 느끼실 건데 이 팬트리 하나 이거 붙박이로 만들어야겠네 나중에. 역시 여기도 이번에 L클래스는 다 끄트머리에 있는 방에 있는 붙박이들 쪽으로 옮겨놨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이쪽 방이 더 넓다는 거. 네. 즉 여기에 붙박이가 들어가면 얘보다 한 짝이 더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긴 2통, 여기는 1통 반. 이 2개 문짝이 한 통이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결국은 한 통의 반장. 여기가 만약에 1600, 1700이 나오면 여긴 200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문짝이 4개. 네, 그러네. 1, 2, 3, 4. 그래서 2통.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결국은 얘기할 건 다 얘기 나온 게 가구적으로 따지면 그냥 굉장히 넓어요, 센터피스는. 하지만 수납에 대한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이 84D 분들은 여기에 붙박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여긴 창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다행이죠. 오케이. 그래서 붙박이로 길게 하나를 하나 놔서 그냥 마무리를 하자 이쪽에.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고 커튼 말씀해 주시죠. 커튼에서는 지금 루카 부장님이 좋은 소식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나쁜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나쁜 거는 아니지만 신경이 쓰실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창문이 없어서 이건 좋은 소식이고 거실만 측면을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도 측면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있으면 나쁘다,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 집을 꾸밈에 있어서 면 처리가 안 돼 있고 창문 처리가 돼 있고 또 그 창문이 전체 사이즈가 아니라 이렇게 반창일 때는 사실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뭘 해도 그 예쁨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신경이 쓰이실 거고 이 두 개를 맞추는 꿀팁들은 저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없는 건 아니니까 동탄 이신도시 시범 호반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대원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타입들은 대원 카타빌 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타입 중에서도 창이 내려와서 끝까지 가 있을 거냐, 뭐 반창일 거냐, 얘랑 얘 사이즈가 같을 거냐, 얘가 크고 얘가 작을 거냐, 정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창문의 크기도 둘 다 반창인데다가 얘보다 얘가 좀 작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어떻게 꾸미느냐가 이 D타입을 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랑 미팅 진행하실 때는 좀 다양한 시공 사례를 보시고 미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D타입을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신경 쓰셔야 되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오신다면 거실을 먼저 여쭤보시는 것보다 이거를 저한테 먼저 솔루션을 요구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긴 너무 쉽죠. 커튼 블라인드 개인 취향대로 가시면 되고 안방도 개인 취향대로 가시면 되고 붙박이까지 들어가면 어차피 창문이 한쪽에 쏠려있기 때문에 커튼을 풀 사이즈로 못 빼요. 그래서 창문만 가려주셔서 안막이 필요한 분들은 안막. 근데 요즘은 또 안막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4개짜리만. 이게 창이 작게 빠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예전에 열에 8집이 안막을 사셨으면 요즘은 열에 5집이 안막이고 5집은 안막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안막을 하는데 한 점이라도 빛이 들어오잖아요. 더 신경 쓰여요. 그거 보면서 잠 안 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막이 아닌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리고 여기 거실은 아까 우리 루카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잘 이용하는, 잘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기역자로 커버해서 이 창문에
크기 자체를 감춘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큰 창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여기는 안 해도 여기는 해야 돼. 네. 네. 넘어갈게요. 네. 타입. 오, 그래도 77세대. 저희가 원래 대형 평형 때는 잘 설명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오신 거 알아요? 다른 오, 궁금해서. 단지에서. 궁금하셔서. 왜 우리에 대해서 얘기 안 하냐고. 왜냐면 제가 무조건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분석 영상마다. 40평형 때는 뭐 얘기 드릴 거 없습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애매모호하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저기 매교 쪽에서도 99하고 110 타입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고, 그 이유가 너는 왜 우리한테는 어떠한 솔루션이 나쁘든 좋든 얘기를 해줘야지 왜 좋다고 하고 5분 만에 끝내냐, 5분도 아니라 1분 만에 끝내냐. 그래서 이번에 A클래스는 그냥 앞에 있는 영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네. 우선 단점부터 얘기할게요. 무조건 매를 먼저 맞죠. 네, 오늘. 알파롬이 왜 없죠? 그러니까 107 타입인 것 치고. 그렇잖아요. 네, 방 3이 없죠. 네,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앞에 왜냐면 네임택만 떼면 84 같아요. 그거보단 좀 더 커 보이긴 하죠. 왜냐면 여기 센터가 있으니까. 근데 맞아요. 염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84로 보이는 게 맞고, 이 도면 이 그림상으로 저희들은 이제 이 드레스룸이나 이걸 보면 이제 느낌은 오잖아요. 이건 84에 나올 수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해요. 훌륭한데 이 정도면 서재가 원래 다 생겼는데 다른 아파트들은 우리는 이게 없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이 부분을 서재처럼 쓸 수는 있지만 창문이 없기 때문에 답답할 거고, 공기청정기의 그 기능은 한정이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침실 쪽 있죠. 네. 여기가 좀 더 길어요. 84보다 더 커요. 쏙 들어가 있는 거죠, 저쪽. 저는 여기를 서재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꼭 여기서 유상 옵션으로 드레스룸을 만드는 것처럼 뭔가 벽을 쳐서. 드레스룸이 필요가 없어요. 네, 이 정도면 크니까. 커요. 여기도 팬트리 크고. 여기를 서재화 시킬 거예요. 저는. 파티션에서. 예. 좋네요. 여기를- 창문도 나 있고. 어쩔 수 없어요. 침대 이쪽에다 놓으시고요. 여기를 그래도 서재 노래 부르는 우리 신랑들 진짜 좋아하시겠다. 여기를 위해서 창문도 있겠다.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러면 커튼 얘기는 그 다음엔 해드리겠지만, 다른 타입에서 염 실장님 말씀하시듯이 원래 이게 악조건이에요. 여기다 붙박이를 못 놓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붙박이를 안 놓을 거예요. 물론 놓으려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그런데 여기를 저처럼 서재화를 시키는 분들이라면 이 창문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겠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만약에 파티션을 칠 수 있는 공간을 사전 점검 때 봐서 나온다면 사실은 블라인드를 또 비싼 걸로 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어느 정도 가려지니까. 가려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걸 안 가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거를 조금 간지나는 알루미늄 블라인드나 맞아요. 조금 퀄리티 있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요 분들은 제가 침대를 어지간하면 더블 슈퍼 싱글이 아닌 이상은 이쪽에다가 놓는 거를 권장 드릴 거고요. 요 부분이 쇼룸형 드레스룸, 이건 사실 쇼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워킹 클로짓이라고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워킹 클로짓보다는 워킹 서재를 만드는, 맘스 라운지를 만드는, 노트북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또는 취미를 뭐 취미방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좁지만 알찬 방으로 이걸 좀 꾸미고 싶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제가 책장, 여기를 이제 책장으로 이용하거나 가방대로 이용하거나 얼마든지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조건이야.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길어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만 좀 넓게 나오면 애매모호하게 되는 게 침대하고 접촉이 생기니까. 결국은 요 공간이 데드 스페이스로 이제 좀 느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드레스룸은 뭐 이 정도면 훌륭하고, 만약에 옷이 좀 부족하다, 전 차라리 이걸 붙박이화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요 방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드리는 게 양쪽 방이 다 두 통이 들어가는 넓은 방입니다. 다 3,000 이상이 나올 거고요. 소파 자리야 뭐 마음대로 놓으시면 되는 거고, 이제 좀 단점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107이 좀 길어지네 설명이. 이게 센터피스에 이렇게 센터에 위치하는 아일랜드가 MMO예요. 이쪽으로 뺄 수도 없고 이쪽으로 뺄 수도 없고. 근데 보통 여기 입주 예정자분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면 100%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놓을 건데 길게? 식탁을 이렇게 놔야지 왜 자꾸 루카 부장님 이걸 옆으로 놓습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방송상에서 말씀 안 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오셨을 때 그때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할게요. 취향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 세로로 놓는 것도 물론 예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행으로 놓는 게 예뻐요. 네, 쇼파하고 비춰봤을 때. 근데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루카의 개인 취향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저랑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요 공간 있죠. 네. 요 공간이 오히려 애매모호한 거예요. 차라리 이게 막혀져 있으면 마음 편하게 긴 식탁을 이렇게 놔버리거든. 근데 이게 비어있기 때문에 세로로 놔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무작정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방 쪽을 어떻게 이쁘게 꾸미냐도 하나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구적으로 따지면 107은 이 간이용 서재와 식탁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를 아마 많이 관심 있어들 할 겁니다. 요번 107 타입은 여기서 끊고 커튼편은 그 다음으로 잠깐 끊을게요. 커튼 블라인드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이제 원래 제가 거실부터 설명드리긴 하는데 이제 이쪽에 서재 얘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서재 쪽부터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 루카 부장님이 우리 브라스코 뭐 러비놈이나 이런 걸로 딱 여기를 서재를 만들어 주시면 사실 많이 가려져서 여기가 그렇게 좋은 블라인드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가끔 상담해 보면 그 남편분들의 그 특유의 욕심이 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재가 생긴 거에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골방이라고 하죠. 그 곳 안에서 이 블라인드가 내가 갖다 놓는 책상이나 이런 오브제들의 퀄리티랑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눈에 보여서 좋은 걸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막아 놓으셨더라도 여기를 좀 하이엔드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가 핵심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하면 막 되게 비싼 데스커 네. 전동형 책상을 갖다 놓으셨는데 갑자기 뭐 콤비가 갑자기 들어가거나 거기에다가 좀 싼 마이 나는 산티 나는 콤비를 놓는 것보다는 좀 다크 그레이 알루미늄 맞아요. 블라인드를 놔서 네. 아니면 뭐 그런 우드 블라인드를 맞아요, 놔서 맞아요. 약간 좀 분위기를 네. 간지나게 맞추시라는 거잖아요. 그게 막혀있든 안 막혀있든 이건 온전히 이제 본인의 만족인 거예요. 쓰는 사람의 본인의 만족.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제 우리 협업으로 들어가서 이런 스타일링을 먼저 끝내고 이제 패브릭 채우러 오셨다. 근데 여쭤봤는데 실제로 여기를 서재로 만들었고 벽을 막고 뭐 어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기본으로 간다라고 하면 제가 아마 조금 더 좀 레벨업을 해서 권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하세요. 제일 흥미로웠어요. 아까부터 벼르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생각하고 있어. 왜냐면은 우리 루카 부장님이 제안하신 그런 서재화가 이게 지금 평면을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이 107 타입에 입주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게 제일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저는. 알파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머지야 사실은 우리가 한두 번 입주해보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 여기가 창문만 있었어도 저는 이 방을 방화시켰을 텐데 문을 뜯어서라도.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여기가 차라리 서재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가 제일 합의가 돼야 되거든. 왜냐면 나머지야 뭐 거실에 커튼 하실 건가요, 블라인드 하실 건가요, 뭐 소재를 안막으로 하실 건가요, 사계절로 하실 건가요, 이런 거를 조율하면 되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라 사실 이런 게 재밌잖아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 자체가. 거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해서 여기는 흥미롭다. 그리고 거실로 가면 지금까지 제가 상담해드리고 설명해드린 스탠스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런 겉지나 또는 페이크 겉지를 좀 추천하는 타입이에요. 너무 하얗게만 뺐다가 색상 레벨이 1에서 10이 있으면 요런 데는 한 4, 5까지 올라가줘도 되거든요. 너무 무겁게는 아니더라도 너무 가벼워서 집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좀 이렇게 차분하게 갈 수 있는. 근데 그게 속지에다 색을 넣어버리면 전반적으로 어두워지니 속지는 고밀도 2.5배 잡아주고 겉지를 매일 쓰실 게 아니라면 원래 107 정도 타입이면 6폭 정도를 써요. 양쪽에 3폭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적게는 3폭 많게는 4폭을 써서 1.5에서 2폭씩 나눠 써서 겉지 자체를 좀 날씬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설명으로 들으시면 좀 어려운데 저희 인스타나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어떤 사진들을 보면 야, 이 집은 다른 집처럼 겉지 속지를 썼는데 겉지가 왜 이렇게 날씬하지? 속지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왜 집이 넓어 보이지? 겉지가 있음에도 그런 집들이 다 페이크로 들어가는 집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또 107타입 저희한테 상담 오시면 그런 겉지를 풀사이즈로 쓴 집과 페이크로 쓴 집의 속지가 보이는 정도에 따라서 집이 어떻게 넓어 보이냐를 비교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그렇게 열심히 골랐다라고 하면 당연히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주방은 우리가 또 놓칠 수가 없겠죠.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도 꽤 고급스럽게 추천할 것 같다. 그래서 여기는 싼 거 해도 되고. 여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107타입 정도의 계약량이면 드레스룸이랑 세탁실은 제가 너무 좀 이렇게 미리 말씀드려서 그런데 제가 좀 눌러보겠습니다. 아마 보통 서비스로 받으실 거예요. 이런 데는 그냥 받으세요. 서비스로 받거나 집에 있는 거 있으면 쓰시는데 항상 이 주방 눈에 안 보여도 서재 이런 좀 플러스 알파들을 좀 신경 쓰시면 아까 우리 루카 부장님 표현처럼 정말 좋은 정장을 입었는데 블랙으로 이 양말 흰색 하나 신은 것 때문에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거 신경 안 쓰면 여기 고무장갑까지 시선 갑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네. 제가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107B가 있네요. 네. 그래도 49세대, 50세대 정도 되고요. 네. 여기를 한번 볼까요? 패스할게요. 쌍둥이네요. 네, 쌍둥이입니다. 패스합니다, 여러분. A를 같이 묶어주시면 돼요. 네, 그냥 같이 편집할 거예요. 같은 걸로. 같이 보시면 돼요. A 모델하우스에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볼게요. 예? 역시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테라스인데 이렇게 보면 예뻐요. 가드닝을 해놨네요, 진짜. 네, 예쁜데 일부러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추천하지 살짝 않습니다. 구축 같은 느낌도 있네요. 네, 구축 같아요. 살짝. 왜 그러냐면 여기는 자재와 여기는 자재가 네. 틀린 순간에 이거는 그냥 다시 탈출했던 베란다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의외네요. 이렇게 해놓은 거 자체가. 네, 근데 또 어르신들은 좋아하실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 홈스타일링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의외. 이게 왜 그러냐면 TV가 센터에 오는 느낌이 좀 덜할 거예요. 여기가 25평이 돼버려요. 그러네요. 이 공간이. 항상 천장 위에서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도 저런 타입 한 분 오시면 또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네요. 아, 그렇죠. 네, 그래도 진짜로. 막상 오면 네, 저희는 진짜. 이제 또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네, 뭐 여기에 인조잔디를 깔든 뭐를 진짜. 하든 예. 그래도 네, 많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은 안방 베란다를 캠핑장으로 꾸며놨거든요. 이 마루를 깔아가지고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베란다를 테라스화 시켜놓은 것 같은 느낌처럼 되게 좋네요. 자, 저는 계속 진행합니다. 일단은 창틀을 볼게요. 창틀 어두운 겁니다. 네. 맞아요. 네, 똑같아요. 동탄형 롯데랑 네. 똑같고요. 역시 롯데는 항상 이 소파 쪽의 벽지를 약간 애쉬 그레이 색상으로 하고요. 조금 아쉬운 건 확실히 이게 많네요. 굉장히 많네. 6칸이니까 요즘은 좀 조금 더 큰 쪼개는 걸로 거, 했으면 네. 좋은데 유광이네요. 또 네. 자꾸 제가 이렇게 불만을 가지면 싫어하실 테지만 얘기할 건 해드려야 되니까. 또 그리고 그 단점을 알아야 저희가 그걸 장점으로 승화시키니까. 그러면 이거 주방 조명은 저희가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바꾸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놓는데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세로로 놓는 게 아니라 가로로 놔야 집이 더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붙여서 그래도 한 1700에서 1800짜리는 충분히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오브제는 없어요. 요런 책장은 원래 없을 거고, 주방 쪽에 이제 엔지니어드 스톤도 이게 옵션인지 원래 옵션인지 아니면 원래 순정으로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지금 색깔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흔히 예전에 알았던 롯데캐슬의 40평형대 적용됐던 색깔감이 지금 적용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는 하얀 집을 원한다. 필름지한다. 그러면 이게 명분이 돼가지고 이 창틀을 하얀색 필름지로 다 바꿔야죠. 바꿀 겸해서 다 바꾸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롯데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많았어요. 그리고 그 갭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집의 갭이. 한 집하고 안 집하고 전혀 다른 집 같죠. 완전 갭이.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인테리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것까지 다 바꾸면 바닥도 바꿔야 돼. 아, 원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의외로 가장 싸게 먹히는 탈바꿈이 바로 아이들 때문에 어차피 알집 매트를 이런 매트를 시공을 하셔야 될 분들이 하얀색 포세린처럼 시공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이 강마루에 그래도 한 300만원 중반대에서 멈추는 이 거실과 복도까지 이어지는 매트의 층간소음 타일의 그 매트에 결국은 요거 방문 그리고 창틀까지 세트로 필름지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집이 훨씬 더 제 표현으로는 젊어지겠네요, 색감이.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상태에서 커튼과 블라인드와 조명을 바꾸는 걸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냉장고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철거해서 이제 사실은 비스포크나 오브제로 포도로 들어가시게 되면 밝은 걸로 하는 순간에 반절을 다시 땅 떠먹기로 밝은 쪽으로 벌 수가 있거든.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캐바이캐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은 거실 쪽은 좀 아쉽지만 어두운 창틀 썼다는 거 안방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네. 어우, 너무 잘했다. 여기가 입식으로 돼 있네요. 이것도 고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차라리 서랍으로 되어 있는 걸 선호합니다. 이게 비어있는 거는 좀 효율이 없죠. 리빙박스 하나 밀어놓고 여기서 화장 잘 안 하시거든요. 맞아요. 요거는 아예 없는 거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발코니 있고 드레스룸, 버다룸. 열기도 되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괜찮네. 잘 해놨다, 이거. 차라리 이게 좀 언밸런스한 게 이쁘다. 네. 예. 양말통에 양말통 다르게 가져갈 수. 드레스룸 한번 갈게요. 문 고급스럽네요. 예, 그냥 소소합니다. 예. 이것도 제가 이제 매표뷰라는 아파트에서도 분석 영상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눈속임 게 이 뎁스가 좁아요. 네. 임 실장님. 옷이 다 돌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일자로 안 됩니다. 예, 이거를 모르시고 이거는 멋으로 옆으로 돌렸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옷을 옆으로 패딩 같은 거는 이 길이 높이 때문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이 폭이 지금 요 폭 있잖아요. 요게 좁기 때문에 어깨가 닿는 거. 예, 어깨하고 어깨가 양쪽으로 넓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어떤 건설사 그런 드레스룸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돌아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쪽 한쪽을 북박이화 시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뭐 여기서 설명드릴 건 아니고 애들 방으로 한번 갈게요. 딱 전형적인 샷이. 반창이고요. 샷이 역시 어둡죠. 그리고 중간 방에 붙박이가 있다는 거. 물론 한 통 반이지만 한번 열어볼게요. 네, 괜찮아요. 이렇게 옷 많이 걸 수 있게끔 해드리고 끝에 있는 방, 붙박이 없는 방 가볼게요. 해놨네요, 여기. 여기는 세 통이네. 요거는 이제 유상 옵션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밖에서 유상으로 맞추실 때 여러분 요거 하지 마시고 그냥 긴 옷 거는 걸로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구는 여기까지. 커튼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은 이 타입이라서 재밌는 것도 있지만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가지고 설명드릴 게 되게 좀 제한되기도 해요. 이게 만약에 이 타입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가 저까지 확장돼 있어서 그냥 확장형 거실인 거라 그때는 이 창문으로 그대로 가겠죠. 만약에 블라인드라고 하면 이 사진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블라인드를 너무 이렇게 무작정 빼놨어요, 옆으로. 이게 되게 안 예쁘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커팅해 주시는 게 더 예쁩니다. 이게 이 갭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84A 타입의 블라인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빼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도면상의 블라인드고 실제로는 창문에 맞춰서 작은 거 2개, 큰 거 하나 들어가시는 게 예쁘다. 다만 커튼일 때는 끝에서 끝까지 들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안방의 특이점은
뭐 모든 현장이 요즘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 뒤에 대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커튼 박스가 이렇게 끊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시더라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밖에 뺄 수 없다. 가끔 상담해 보면 아쉬워하는 분도 있고, 공사로 이걸 뚫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항상 답변 드리는 거는 뭐 인테리어 맡기면 해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뚫려 있는 집도 여기까지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동탄 이신도시 기준일 땐 반도 건설은 반도 1차부터 10차 2단지까지 있는데 거기는 다 뚫려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도 뚫려 있는 집도 여기까지밖에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히 막혀 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니까 아쉬운 거지, 실제로 뚫려 있는 집 가셔도 끝까지 안 빼시고 여기만 하십니다. 이런 데다가 책장을 놓으신 분들도 계세요. 네, 뭐 액자를 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면은 최대한 살려서 인테리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미니 서재. 네. 네. 콘솔을 놓는 집도 계시고. 네. 드레스룸은 잠깐 들어가 보시면은 모든 이제 뭐 저희 업체도 그렇고 실제로 동종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런 깔끔한 콤비 블라인드로 웬만하면 서비스로 들어갈 거고, 빛을 차단하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눈에 많이 보이지 않는 곳은 투자를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주방으로 한번 갈게요. 네. 사실은 주방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얘랑 지금 마주보고 있는 게 딱 일자로 쭉 쫓아가면 거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신경 쓰는 게 100이라면 절대적으로 주방도 100 정도는 똑같이 신경을 써줘야 한다. 대신 카테고리는 달라도 됩니다. 거실이 커튼인데 얘도 꼭 커튼으로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투자의 레벨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는 이제 모델하우스 자체가 이렇게 꾸며져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침대가 들어가 있는 소비자분이 저희한테 상담을 오셨으면 저는 아마 블라인드를 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추천 자체는 커튼이었을 거고, 침대의 크기나 책상의 크기에 따라서 벽 끝까지 다 빼줄 거냐, 아니면 동탄용 롯데캐슬이랑 뭐 성봉이형 롯데캐슬 뭐 이런 단지들의 롯데캐슬 반창에 반창 커튼 시공한 집 사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들 원래는 이상하게 하면 안 이쁜데 저희는 오히려 침대를 끝까지 붙이는 추세다 보니까. 그렇죠. 반창형 제품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 반창형 커튼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맞는 원단도 따로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무조건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무조건 반창으로 할 거야 보단 꼭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실제 저희 시공 사례를 보시면서. 네,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보통 우리가 원래 길게 끝까지 뻗는 커튼을 반 자른다고 해서 반창 커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시각적으로 정말 안 예쁘죠. 그게. 안 예쁘죠. 네, 누가 뭐 잘라놓은 것 같죠. 네. 그래서 반창에 특화된 원단을 추천받으시는 게 좋다. 오케이. 그러면 이 방 이렇게 된 거 두 번째 방도 가보시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전체 창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 진짜. 그래도 이거 데이터 치면 왜냐면 이 침대가 되게 작은 거거든요. 맞아요. 못 자죠 여기서. 한 6살 애기 자겠네요. 마이너스 싱글 침대.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하우스 보시고,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또 이 블라인드는 모자라게 해놨고 커튼은 또 풀사이즈로. 이거 물론 모델하우스니까 어쩔 수 없는 있는 건데, 거 그냥 갖다 붙이고. 네, 그냥 사이즈 맞춤도 아니고 갖다 해놓은 건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당연히 맞춤으로 가시는 게 좋고, 이렇게 침대가 바짝 들어가 있는데 커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먼지 다 먹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심플하게 가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자, 타워형입니다. 네, 하지 말아야 될 게 모델하우스에 와 있고요. 여긴 또 확장형이라 보기 좋네요, 또. 네, 확장형이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소파는 말도 안 되는 작은 걸 놨고, 여기는 이제 저희는 이거 이대로 안 갈 겁니다. 싹 없애고 그냥 제대로 돼 있는 소파 하나 이쁜 거 놓는 걸로 끝내고. 자, 제가 걱정스러웠던 이 부분, 여기는 블라인드, 여긴 커튼.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성인데, 모든 모델하우스들이, 전국에는 모든 브랜드의 모델하우스들이 다 이렇게 한답니다.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상해요. 네. 창틀 역시 어둡고요. 자재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아트월이 조금 연장되는 것도 괜찮을 텐데, 이제 팬트리가 여기 또 있어서 그거는 힘들고. 예,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저희는 세로로 놓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활화들이 쭉 헤엄치는 거를 같이 따라야지 왜 자꾸 돌처럼 막냐 이거죠. 흐름이 끊겼네요. 느낌. 예, 이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식탁을 이렇게 놓을 건데, 웃긴 거는, 재밌는 거는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식탁들도 좀 특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저렇게 의자가 이렇게 아니야. 삽입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지, 막 돌출용 의자들을 쓰면 이제 여기는 의자들이 다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명도 굉장히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많이 바꾸실 것 같아요. 예. 반면에 요게 마음에 들어요. 옆에 책장이 없네요. 차라리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아요. 딱 자꾸 옆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먼지 쌓이는 걸 만들면 안 돼요. 먼지 안 닦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되게 근데 아늑한데요, 이 타입은.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깊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금 되게 넓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기성품들은 여기 좀 더 나오거든요. 소파가. 요건 이제 그 병원에서 대기하는 소파들이거든요. 얘를 조금 띄고 커튼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뚝 기역자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깨끗해 보이죠, 그럼? 네, 깨끗해 보입니다. 자, 안방 한번 가볼게요. 분명히 붙박이 돼 있을 줄 알았어. 네, 옵션으로 돼 있는. 아, 여기 딱 라인 맞춰서 아까 그 평면 분석에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슬라이딩보다는 여다지로 해서 이 섹션을 확실하게 더 나누고, 저는 이 몰딩이 싫습니다. 아예 올려버리시는. 네, 저희는 아예 올려버려서 그냥 깨끗하게 패널처럼 요 크기대로 이대로 이어지는 게 나을 것 천장고가 같아요. 높아 보이겠네요. 이 색깔하고 같은 색깔로 해서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이 생긴 거를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템퍼보드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지저분하게. 예, 그찮아도 좁은데 더 정신없고. 드레스룸 한번, 파우더룸 한번 볼게요. 사실 이게 이제 드레스룸보다는 그냥 농이에요. 예, 그래도 이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엄청 크죠. 차이 나네요. 예. 여기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여기에 입는 옷, 데일리 옷이라도 좀. 말도 안 되게 예쁘게 이렇게 해놨는데 옷으로 가득 때려박아야 되는데, 역시 아까 제가 84A에서 말씀드린 부분 기억나시죠? 뎁스. 예, 옷이 다 옆으로 돌아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아우, 화장실 이쁘다, 색깔. 예, 이건 진짜 어지간하면 화장실은 안 보는데 어우, 진짜 고급스럽네. 은근히 화장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화장실에 가구를 놓지 않아서. 맞아요. 창문도 없고. 자, 일단은 수납에 대한 거는 그 부분은 해야 되고, 팬트리를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이제 좀 잘못된 게, 이게 이렇게 확장해 놨어요. 이게 네. 유상 옵션인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은 이게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작은 방으로 가볼게요. 침실 2. 네, 반창이고요. 어두운 걸로 썼고요. 그래도 롯데캐슬이 참 붙박이는 잘 뺍니다. 야, 자, 이렇게만 해놔도 더 추가 없어도 되겠네요. 자, 수납이. 침실 1. 여기도 이제 옵션으로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싸제로 맞췄을 때 이거 없이 그냥 수납으로. 요게 두 개가 있는 게 더 낫죠. 맞아요. 요 수납 양 자체가 달라져. 맞습니다. 복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던 부분 중 하나가, 자, 우리 타워형은 이제 사실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베이 고즈가 좀 더 인기 타입은 맞잖아요. 그쵸. 기준 평형이 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다른 평형 타입 분들은 잠깐 귀 막아주세요. 우리 타워형들끼리만 얘기합시다. 우리가 4베이를, 그래도 4베이 분들이 놀러 오셨을 때 우리 집을 조금 부럽더라고 하는 경우는 바로 우리가 이 활주로가, 런웨이가. 예, 이 러너웨이가 있다는 게, 정말 집이 넓어 보인다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는 어떤 간섭들, 거실장들 이런 거 좀 안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커튼 얘기할 때도 제가 물어보겠지만, 사실 전 여기에도 겉질을 놓는 순간에 여기도 하나의 영역이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도록이면 깨끗한 주름 많은 차르르로
끝까지 이렇게 기역자로 꺾는 게 좀 깔끔하고 넓어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가까이 왔죠? 이렇게 이 정도면 가구에 대해서는 얘기 다 했고 네. 커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구도로 가면 딱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기에 거치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오브제가 들어간 것처럼 보여서 되게 좀 집을 좁아 보이게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관에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꺾든 왼쪽으로 꺾든 거실이 먼저 딱 보였을 때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밀도 높은 차르르가 두 배주로 풍성하게 딱 있으면은 오히려 이런 색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그러면 다른 오브제들을 썼을 때 그런 게 더 눈에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튼이 자체가 돋보이는 건 면이 좀 돋보이는 건데 차라리 이런 작은 오브제들이 돋보이는 걸 더 권장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07로 안 넘어가 있고 84다 보니까 겉질을 활용하셔서 포인트를 주거나 뭔가 색감적으로 위압감을 주시는 것보단 깨끗하게 가서 집이 좀 넓어 보이게 하는 걸 장점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한 타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되게 장점이에요. 저는 여기 사실 공천기도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쪽을 다 그냥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 이거 롯데캐슬 여기 이제 D타입이나 타워형 오신 분들 꼭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진짜 장점인 게 이게 되게 당연하게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열려 있잖아요. 안 그런데도 있잖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거 무조건 당연히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실제로 이 창문에 딱 맞게 제가 어느 단지라고 말씀 안 드리고 정말 커튼박스가 여기서 쥐꼬리만 딱 끝나요. 이렇게. 딱 블라인드만 하라고 나온 것처럼. 근데 커튼을 하고 싶은 분들은 그래도 커튼을 합니다. 이렇게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복이에요, 복. 여기서 여기까지 정말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정말 대기업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건 진짜 복입니다. 이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디자인적인 강점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여기가 비어있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이뻐요. 네. 그림 그려놔도 안 이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다행이다. 결국은 뭐 커튼 얘기를 제가 아까 해버렸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기역자로 네, 이렇게 만나서.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해버리는 게 한데 저희 유튜브 영상들 보면 그렇게 된 집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많죠. 자, 안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안방으로 가보면은 여기도 아까 그 특이점 커튼박스 잘려있다. 이거는 섭섭해하지도 아쉬워하지도 마셔라. 왜? 요즘은 계속 이렇게 보실 거고 그 이유는 뒤쪽에 대피 공간 때문에 여기에 면 처리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커튼박스를 건설사들이 다 끊어 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려있는 건설사도 보통 고객님들은 여기서 끊어서 하시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여기는 드레스룸 안 가도 될 것 네. 같아요. 창문이 없어서. 근데 염 실장님 그거 아세요? 네. 우리가 아까 조금 이제 단점이라고 했던 게 이 창문이잖아요. 근데 얘 때문에 환기는 잘 돼요. 어휴, 창이 두 개 있으면 환기는 끝나죠. 아니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바람이 네. 들어오거든요. 이 활주로 해서. 네, 그래서 일장일단 있죠. 사실은 저는 커튼 쪽에서 입장에서 맞아요. 보니까 단점이라고 봤지만 실제로는 생활면에서는 무조건 전 창이 많은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는 그래도 기왕이면 맞추시면 좋기는 해요. 얘가 블라인드면 얘도 블라인드, 얘가 커튼이면 얘도 커튼. 근데 아마 제가 조언을 해드리면 아까 제가 평면 분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창문의 크기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네. 네, 얘가 뭐 100이라고 봤을 땐 얘는 한 6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그럴 때는 나는 그냥 블라인드야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곧 죽어도 큰 창은 커튼을 하겠어. 그럼 얘는 커튼 좀 따라가지 마시고 이거랑 색감만 맞는 블라인드로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허니컴으로 해도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커튼에서 나오는 색이 허니콤에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고 안막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조그만 거 안막 블라인드로 하다가 집이 너무 어두워지니까 우드 블라인드 같은 거 하셔도 햇빛 차단 되게 잘 되실 거거든요. 밝은 거. 네, 밝은 걸로. 근데 이 방은 서재를 왜 이런 식으로 꾸며놨어? 이런 데는 커튼 블라인드는 고민 정말 없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가. 취향에 맞추시면 되세요. 이런 데는. 아 진짜 이 모델하우스 이거 한 사람 이해가 안 가는. 저희가 모델하우스 디자인도 할까요 이제 나중에? 이거 건설사 진짜 전화해서. 이건 우롱하는 거지 입주자 누가 이렇게 서재로 써도요 네. 이걸 등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더 분양 완판시킬 자신 있다. 우리가 꾸미면 이렇게. 이거는 뭐 이 디자인 담당자의 취향이겠죠. 맞아요. 자 일단은 잠깐 주방 쪽으로 다시 한번 가고. 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아까 제가 84A 설명드린 거랑 다르게 겹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쏙 들어가 있고
다른 섹션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럴 때 좀 포인트를 쓰시면 좋습니다. 얘하고 맞추는 건 좀 이상할까요? 얘랑 맞춰서 애쉬 그레이 우드가 들어가도 되고 실버톤에 알루미늄이 들어가도 그냥 되고. 여기 블라인드 티 안 내게. 네. 아니면 그거 자체가 나는 너무 좀 대중적이라 싫어. 그러면은 이런 데다가 한 방 크게 때려 넣어줘도 좋아요. 되게 다양한 근데 색감이라든지. 이게 가구 얘기긴 한데 네. 이게 아까 색깔 달라 보이는 게 느끼시죠? 네. 지금 아까 방금 뒤에서 볼 때랑 이 안쪽에서 볼 때랑. 색깔이 이쁜데 근데 결국은 이런 그레이 색상이에요. 어때요? 그래서 여기는 가끔 저랑 하시는 분들 중에 포인트를 제가 넣게끔 추천해 드리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일단은 넘어가시죠. 타입. 무광 아트월이 딱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기본 틀 자체가 조금 더 무거워졌어요. 네. 샤시색은 여기 같지만 지금 문 색깔도 조금 더 어두워졌어요.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평형이 원래 커지니까. 브랜드 아파트의 평형이 네. 커질수록 톤 다운되는 거는 사실이고. 도배도 조금 무거워져.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 이걸 왜 두 개를 놔? 하나를 놓는. 그냥 마침 창고에 있는 걸 끄집어 놓고 정리 안 된 느낌? 여기 모델하우스 꾸미신 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영상 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소파도 참 격에 안 맞는 거고,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 틀은 어쨌든 어둡고요. 포인트 말씀드리자면, 아트월 색깔은 나름대로 좀, 저는 고급스러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방 쪽 한번 볼게요. 이제 또 요즘에 유행하는 이 메탈의 밑에는 화이트. 사실 반대로 되는 게 더 성분은 네. 높아 보일 수는 있었는데, 근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멋있네요, 되게. 멋있어요. 네, 되게 멋있네요, 이렇게. 오히려 후양이랑 같이 맞춰 있기 때문에 괜찮네. 고급스럽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요거 예쁘네요. 문 색깔 네. 이쁘네. 그리고 이 흑경. 이게 옵션인가요? 봐야겠네, 한번. 양주 몇 병 들어가겠네. 진짜 멋있다, 이거. 약간 금강 느낌이다. 네네네. 다른 아파트 얘기하면 안 되지만, 금강 계열의 아파트들이 사실 내부 인테리어는 예쁘거든요. 맞아요. 반대일 수도 있어. 금강이 롯데를 따라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요. 금강은 원래부터 그랬었어요. 제가 금강 매니아는 아니지만, 제 금강 얘기는 그만하고, 여기 보시면, 그렇죠. 지금 모델 하우스에서는 세로로 이렇게 놓는 거를 이제 많이들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이쪽에 있는 공간을 어떤 오브제로 막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놓는 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른 롯데 계열에서, 다른 아파트 브랜드에서 많이 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는 것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벤트리.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확장을 해버렸어요. 세탁실이랑 원래는 이어져 있는데, 이어져 있지 않은. 네. 이어져 있는 것도 장점은 있긴 있죠. 이렇게 근데- 나가도 저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양쪽. 네, 맞아요.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방. 문틀이 근데 확실히 어둡다. 네, 문이. 아까보다 한 색으로 치면 9까지 왔어요, 지금. 맞아요. 이번에 107 타입은 저희가 톤 다운 시킬까요? 아예 한번? 조금 고급화 전략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너무 하얗게 하는 네. 것보다는 84까지는 그 전략으로 가고 107부터는 가구도 패브릭도. 자, 여러분 여기서 가구적인 얘기 하나 하자면 네. 지금 보시면 손잡이 색깔 틀리죠? 네.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브라스코에서 만약에 붙박이를 복사를 하신다면 저희는 이 문짝 색깔하고 무조건 맞아서 이게 최대한 벽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의 특징입니다. 네, 붙박이 굉장히 잘 나왔죠? 쓸데없는 칸 같은 거 없고. 이 정도면 우리가 드레스룸을 안 봤군요. 네, 파우더룸으로 드레스룸이 잠깐 엄청 넘어갈게요. 큰데. 파우더룸도 역시 아까처럼 이게 지금 다 통일되어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자, 드레스룸 기대되네요, 드레스룸. 엽시다. 옷 다 돌아가 있죠.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크다. 너무 좋다. 네, 크다, 진짜. 무슨 매장 같네요. 그 대신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크기에 비해
길게 붙박이로 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 이대로 활용해야 되는 거네요. 이대로 활용을 하시는 게 차라리 일자로 빠져있으면 왜냐하면 붙박이 이쪽 되는데. 같은 경우는 이 뎁스가 좁기 때문에 네. 붙박이를 하게 되면 못 너무 들어와요. 답답할 것 맞아요. 예. 이대로 그냥 쓰시는 게 나아요. 근데 넓긴 넓어요. 진짜. 아, 그럼요. 전신 거울도 하나 있고. 가구적인 거는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제가 저기 테라스까지 있는데요. 오픈 발코니 있는 모든 타입마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취미방으로 쓸 수는 없는 거고. 아, 이게 여기 야외인 것 같아요. 위에 층이 있는 상태에서라면 비는 안 맞아요. 이 정도로 올라가면. 좋다. 조금 외국집 같죠? 네, 너무 좋은데요. 백실 너무 좋은데요. 네, 좋아요. 백실 좋다. 당연히 좋죠. 와. 그만 감동하시고 커튼 얘기해주세요. 너무 백질에 제 이 사심이 다 들어가는 것 같네요. 자,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백칠은 아까 가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략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차르르를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제 뭐 머스터드라든지 청록색이라든지 아니면 버건디나 네, 와인 버건디 색상. 와인, 뭐 딥그린 이렇게 좀 커튼 업계에서 많이 안 쓰고 비스포크나 LG 오브제 가전에서 쓰는 그런 되게 하이엔드 컬러들 있잖아요. 뭐 카키라든지. 네, 그런 색이 사실 패브릭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업체들이 좀 무서워서 안 써서 그런 거지. 저희만 해도 이런 차르르 색상도 한 30가지 이상이 나와요. 근데 1년 내내 영업해보면 90%가 화이트를 사시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럼 나머지 10%를 이런 107 타입에 팔면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실측도 84보다 이 와이드가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색상을 쓰는 게 하나의 좀 전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패브릭까지 넘어오는 단계에서 조금 우리 루카 부장님이 고급화 전략을 써놨는데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화이트를 판다가 아니라 저도 그 전략을 따라서 고급화 전략을 쓰는 것도 저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107 타입은. 110 타입은 제가 한번 어두운 소파 놔보려고요. 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제가 여기를 차라리 이 색깔보다는 이런 계통으로, 훨씬 이런 더. 계통으로 한번 해보시죠. 그럼 저도 패브릭을 좀 유니크한 컬러 써주는 거 좋고 그러면서 여기 블라인드를 이 메탈릭을 최대한 살려서 알루미늄 블라인드. 알루미늄 블라인드 뭐 실버에 타공 들어가 있는 거나 아니면 이런 브론즈 골드 컬러를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다운시키는 게 다른 집에 들어가면 집을 좁아 보이게 만들 수 있지만 107 타입은 집을 꽉 차 보이게 만든다라는 표현 자체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네. 이 집은 저희가 색깔 조합만 잘하면 인테리어 된 집으로 연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진짜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그 현업 싫어하시겠죠. 특히 밑에를 포세런 타일 그 폴리싱 타일 옵션으로 하신 분들은 진짜 필히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입주 빠르신 분 한 분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완벽하게 세팅해서 설치 끝나고 딱 저희 촬영 영상 촬영까지. 안방 한번 보시죠. 네. 안방은 사실은 요 아까 우리 부장님 말한 워킹 클로짓 때문에 이렇게 있고 여기도 딱 잘려 있습니다. 이렇게 잘려 있어서 이렇게 제가 이거 지금 참 잘 된 게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깜빡 안 한 게 이게 네. 조금만 소재 나와요. 100% 아까 나옵니다. 말씀하신 건데 깊어요. 그 대신 침대를 여기 이렇게 놓으면 안 되지. 우리는 반대쪽으로. 이제 이쪽 반대쪽으로 놔야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서재로 만들어 주시면 전 이 창을 활용하는 거죠. 이제 네. 멋있게. 아니야. 만약에 저희 톤 다운되어 있는 집 쪽으로 오시면 굳이 하얀색 자체를 안 쓸 거예요. 네. 보이는 정도. 지금 굉장히 색깔 자체가 어둡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 도화지가 반은 그려져 있지 않아요? 네. 저는 지금 딱 그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나머지 세우는 색만 정말 이렇게 산으로 가지 않으면 여기는 무조건 예뻐질 것 같아요. 자, 중간에는 방입니다. 네. 어떻게 뭐 커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나요? 제가 굳이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저는 아마 이렇게 풀 사이즈로 빼진 않을 것 같고 근데 물론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연령대가 좀 높아서 자녀방인데 뭐 24살이다 근데 뭐 창을 이렇게 깜찍하게 귀염뽀짝하게 갈 순 없어요. 그럴 땐 이렇게 좀 이렇게 간결하게 하는 거 괜찮을 갖추는 것 게 같은데요? 좋고 다만 107 타입인데도 젊은 세대 분들이 사셔서 아이가 어리다 그럼 그럴 때는 좀 귀염뽀짝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애들이 조숙해가지고 좀 싫어하려나 안 그렇게 좋아해요. 하면. 그래도 한 번은 권해는 볼 것 같아요. 귀염뽀짝하게. 초등학교 여자애들도 스타벅스 스타일 맞아요. 좋아합니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너무 올드하죠. 이건 진짜 이건 2007년 스타일이고. 그래도 진짜 창고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낸 네. 것 같아. 이거는 여기 입주 예정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마 보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렇게 달아놓으면. 그렇죠. 근데 진짜 여기는 아니 이런 밑에는 되게 예쁘게 했는데 요거 하나가 참 눈에 거슬 차라리 하얗나? 맞아. 화이트로 되어 있는 속지만 달아놔도. 속지만 달아놨으면 좋은데 모델하우스 근데 저희가 여러분 요즘에 모델하우스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번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니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의 얘기들이 전달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도화지가 반 정도 그려져서 마침 우리가 좀 약간 이렇게 좀 톤 다운돼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는 거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 맞아요. 야, 근데 백칠은 이렇게 표현이 좀 얘네들이 지금 이 얘네들이 밝게만 했어도 요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오히려 제가 떠버리니까. 네 특히 안방 쪽이 아우 막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는 백칠 타입은 좀 설레이는데요. 이거를 꾸며 나갈. 제가 유일하게 본 오브제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런 색깔 느낌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전체 분위기를. 여기 커튼에 대해서도 얘기는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이거 잘린 거 말씀드렸고 사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얘인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여기 아까 살린다는 거랑 아까 제가 돌아가면서 보니까 저는 오픈 테라스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테라스로 나가는 통로가 있고 커튼박스가 있죠. 이쪽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아 여기는 뭘로 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데는 당연히 블라인드 하면 불편하죠. 맞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블라인드는 빼고 갈 거예요. 왜냐면 이게 창이 작다고 해서 블라인드를 해놓으면 이게 통행할 때마다 올리고 들어오면 내려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이거를 야시시한 야들야들한 이런 버건디 약간 와인 색깔의 속지로 해도 이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칼라 차르르 있죠? 딱 그런 CF. 거, 나비주름 딱 해서 가끔 여기 여름철에 창문 딱 열어놓으면 여기서 막 휘날리는 느낌. 그리고 여기에 뭐 에어드레스 하나 서 있어. 막 이러면은 거의 그냥 CF 되는 아니면 겁니다. 그런 카키. 네. 나크.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 갑자기 그게 왜 유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입 패턴들이 되게 많이 유행을 해요. 아 우리가 봤을 땐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은근히 외국에서 네. 유행하는. 그게 조금 요즘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그런 패턴을 거실에 쓰기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지. 요런 데 하나 정도로 좀 시그니처로 써주시는 것도 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하다못해 앤디 워홀 바나나로 돼 있는 거 하나만 해도 이 방에는 괜찮아요. 왜냐면 요 공간 자체가 작고 한 방이 있으니까 아 거실에 쓰면 투머치인데 괜찮네요. 네. 107은 사전 점검도 들어가고 싶네요. 신청 받아야죠. 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거 다시 나네. 저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영상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변신하고 계셔가지고. 아니, 시켰거든요. 자, 아까 보니까 네. 되게 도전심이 많이 생기는 단지인 것 같아요. 평형 분석 끝나고 제가 이제 쉴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 있었으면 내가 청약을 넣었어야 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107 타입이었잖아요. 일단은 전체적인 뭐 결론이라고는 하긴 그렇지만 이제 좀 엔딩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사전점검 신청은 받을 거고요. 네. 이제 먼저 오시는 분 선착순대로 각 세대, 그러니까 각 평형 타입별로 이렇게 한 분 정도만, 아니 각 평형 타입도 아니에요. 맞아요. 다 못 들어가죠 사실은. 일단은 79, 84A, 84T, 그리고 107 이렇게 4개 한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을게요. 그러면 저희가 뭐 다른 저희 영상을 보신 분처럼 심층적으로 자재 색깔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저희가 담 넘어가는 행동은 안 하잖아요. 같이 들어가야죠. 같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자를 같이 찾아주고 뭐 그런 서비스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공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공부하러 들어가는 거고, 중간에 한번 외관 모습도 한번 볼 겸해서 임장도 한번 갑시다. 바로 네. 여기 앞이거든요. 네네네네. 네. 아, 참 저희 매장 위치가, 우리 염 실장님은 저쪽 동탄 쪽에 계시고요. 저도 동탄에는 있지만 바로 여기 반월동이기 때문에, 예, 걸어가서도 막말로 망포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그 단지 근처에 가서 또 임장도 한번 다녀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결론 일단 내리자면 79타입은 좀 수납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자, 그거죠. 네. 84A 타입은 수납 걱정은 없지만 서재를 어디에다가 만들 수 있을까? 필요하다면. 네, 80B랑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84D 같은 경우는, 아니면 C를 얘기하죠. 84C 같은 경우는 이제 창문의 위치 때문에 수납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커튼으로 할지 블라인드로 할지 고민을 해야 그 돼. 안방의 창문이 네. 하나의 고민이고, 드레스룸이 조금 작다는 거. 그 다음에 84D는 환상형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붙박이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면 수납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107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큰 평형 타입이지만, 네. 그 큰 체격에 비해서는 방은 사실 하나가 모자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방 쪽에 워킹 클로짓을 신청 안 하신 분들 한해서는 서재화. 저희가 서재화를 어떻게 하면 이쁘게 시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저희가 좀 지향하고자 하는 게 약간 톤 다운되어 있는 그런 홈 스타일링도 한번 해볼까? 네. 라는 생각. 이 정도로 좀 저는 마무리 짓고 싶고, 우리 염 실장님도 뭐 얘기하실 거 있어요? 저도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저는 뭐 평형별로 요약은 이제 가구에서 딱 나오는 거고, 저는 크게 79, 84, A, B, C, D는 저희가 항상 말하는 그 색상의 코드로 봤을 때, 레벨로 봤을 때 1에서 10까지라면 10이 제일 무겁고 1이 제일 밝은 거라면 1에서 3 정도까지가 맥시멈이다, 제 기준에는. 그래서 좀 집을 밝게 꾸미고 좀 넓어 보이게 가되, 이게 밝게 꾸미고 넓어 보이는 거의 가장 큰 단점이 좀 없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소재로 싸운다. 밝게 가서 뭔가 소재가 조금 더 싸구려 같으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밝게 가고 집은 넓어 보이게 가되 좋은 소재를 써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밝음을 만들어내는 게 제가 볼 땐 숙제일 것 같고, 107만 따로 구분해서 밝게 가도 좋지만 색상 코드로 보자면 꼭 1에서 3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말 맥시멈으로는 9까지 땡겨가지고 9까지? 네, 조금 톤 다운돼서 좀 고급화 전략을 세우는 게 좀 특화된 추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거고, 저도. 하지만 107 입주 예정자분들 중에서도 완전 밝게 나가고 싶은 것도 저희 전문이죠. 그럼 그거는 뭐 무조건 이제 되는 거고. 네, 되는 거고. 그러면 좀 9까지 끌어당기는 게 이제 좀 도전인데, 좀 확률이 높은 도전이죠. 성공할 확률이 높은 도전. 일단 뭐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12시죠? 나름대로 아까 찍는 것도 네. 한 3시간씩 걸리지만 10시에 시작했었는데. 오늘은 좀 빨리 끝난 편인데, 네. 그 이유는 겹치는 평형 타입이 있어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지금부터 편집을 해야 됩니다. 네. 아마 오늘이 7월 3일인가요? 7월 1일입니다, 오늘. 오늘 7월 1일? 네, 내일이 7월 2일이고. 아마 내일이나 내일 주말이니까 또 손님들 오시니까 맞아요. 저희도. 다음 주 월 화요일 정도에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입주가 이제 코앞에 와닿는 거 아니라 몇 달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뭐 2, 3개월 지나가면 곧바로 사검이니까 저희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가 그 휴대폰으로 보면 그거를 좀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세보기 밑에 보면 이제 그 저희가 쓰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염 실장님의 인스타나 네네. 그 네이버 주소가 나와 있어서 거기서도 한번 들어가셔서 이 친구가 따로 커튼을 어떻게 스타일링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유튜브 채널 위주로 제가 요즘엔 좀 블로그는 등한시 여기긴 한데, 중요한 거는 유튜브에서도 지금 보시는 영상 말고
그 브라스코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동영상 쪽에 눌러보시면 제가 여태까지 찍은 거부터 이렇게 평형 타입별로 정리한 게 나오니까 다른 건설사의 아파트일지라도 이렇게 4배 구조나 타워형들이 다 비슷해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꾸며져 있는 소비자 후기들 영상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시간이 나실 때 클릭하면 대략적인 일본말을 쓰면 안 되지만 좀 왁구가 이런 프레임이 조금 잡히실 거예요. 저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품 소개서 영상도 많던데? 아니 그거는 뭐 네. 사실 좀 홍보성이고 그거 문제 도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제품이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타일링. 그 집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형식이 어울린지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84D에 그 기약자 커튼 있잖아요. 네. 타워형.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리 지금 연필로 가리키면서 분석을 하더라도 사진 한 장. 제가 지금 찍어 놓은 그런 타워형의 기억자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해가 0.1초 만에 더 빨리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게 낫듯이 제 영상을 한번 충분히 많이 봐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특별 DC 들어가니까 네, 저희 염 실장님의 인스타그램에도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생생 내주시면 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전 점검 동행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청을 받는데 4가지 평형 타입에 대해서 한 분만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니까 그 저희 제품 구매하는 분 한해서 당연히 네. 스타일링 받으시고. 네. 일단 저희 정보 한번 쭉 봐주시고 그 입주 준비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편집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